네, 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지난 8일 밤이죠.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 무려 15시간 40분 만에 진압된 화재가 있었습니다. 자,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철과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주민들과 소방대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인데요. 하지만 현재 전국에 지어진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4,600여 개. 이번 화재를 보시면서 놀란 가슴 쓸어낸 분들 많을 겁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자,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화성입니다. 예. 자,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 어제 정부 합동 감식반에 2차 감식이 있었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은 3층 테라스의 나무 데크로 확인이 됐고요. 감식에 참여한 기관 사이에 발화 지점에 대한 이견은 없다. 이렇게 경찰이 설명했는데 원인은 나왔습니까? 아직 원인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3층 데크 부분에서 발화가 됐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확정을 지은 상태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계속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초 발화 지점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네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3층의 나무 데크로 확정이 됐고요. 자, 이번 화재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알루미늄 외장재가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알루미늄이면 금속인데 스티로폼에 비하면 열에 강할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불이 커진 겁니까? 네, 알루미늄 자체는 사실은 불이 붙지 않죠. 예. 그렇지만 그 알루미늄 안쪽에 그 단열재라든가 접착제는 가연성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위층으로 확산이 돼서 전층으로 불이 번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0년 해운대 화재 이후로 외장재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네. 2009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예. 2010년 우리가 부산 그 아파트 화재 이후에 이게 건물 외벽에도 이게 그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30층 이상 건물에 외벽의 내화화 성능을 갖추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2015년도에 또 그 의정부 대봉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예. 그로부터는 이제 6층 이상의 건물 외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예. 작년부터는 3층 이상의 건물에는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건물은 200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 건물이 이 고층 건물인데 울산에 이런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장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원인도 있었다고요? 네네. 현재 그 고가 사다리 차가 있는데 예. 그것은 그 15층까지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8층까지 펼칠 수 있는 그 고가 굴절 사다리 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사다리 차는 그 서울, 인천, 경기에 각 2대씩에서 6대가 있고 그 광역시 중에는 그 울산, 대구, 광주에는 이 고가 굴절 사다리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부산에서 급히 요청을 해서 6시간 만에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그 울산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화재를 진압하기까지가 15시간이 걸렸는데 만약에 울산에도 이런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이 완전 화재를 진압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예, 단축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고가 사다리차로 진압을 계속하는 도중에 불이 이게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층으로 예. 불은 계속 그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까지 요청을 해서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도착해서 이게 진압이 된 것으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최소한 이제 광역시 이상 또 고층 건물이 계속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가 굴절 사다리차는 그 앞으로 많이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화재 불이 건물 위쪽으로 빠르게 타고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좀 번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당연합니다. 예. 열 부력에 의해서 화재는 옆으로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난층을 포함해서 위층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최근 30층, 4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고층 건물의 경우에 중간중간에 좀 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현재 사실은 그 건물 내부에 그 층간 방화 구역이라고 해서 불이 위층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예. 건물 내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역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해당 건물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나요? 네네, 층간 방화 구역이 있었는데 예. 건물이 그 내부에서 위층으로 번진 게 아니고 예. 건물 밖으로 통해서 번진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 설비도 있었고 또 연기를 차단하는 제연 설비도 있었고 금방 말씀드린 그 피난 안전구역도 있어서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시간 넘게 작업을 했고 16시간 정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렇게 진압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 산불이라면 뭐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예.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시간이면 이제 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이번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바람 등이 많고 또 숨은 불씨가 재점화되기도 하는데 건물 화재에도 이런 상황이 적용이 됩니까?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 안에 이불이라든가 이런 내부에서 불이 타는 경우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되기도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알루미늄 복합 패널 안쪽에 가연성 접착제나 스티로폼 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다 보니까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앞에다가 막아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물을 뿌리니까 예. 그 복합 패널 쪽에 안쪽에 불이 타고 있는 그 가연성 그 단열재나 이런 것들은 잘 물이 닿지를 않는 것이에요. 알루미늄이 막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부니까 불이 꺼지는 듯 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다가 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불이 살아나고 해서 예. 재발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계는 그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에서 아직까지는 강제로 어떤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주나 건축주가 예. 아직 그 부분을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을 아직 확고한 이런 그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부의 경우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진압 장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동은 잘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을 제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불이 위층으로 이게 급격하게 번지니까 스프링클러에 공급되는 물은 한 20분 정도만큼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분이요? 예. 그러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층에는 그러니까 12층에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이 돼서 물이 나왔고 예. 위층으로 물이 그 화재가 번지니까 이미 물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더라도 물은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행 중 다행스럽게 사망자는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대피층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대피를 할 때 예. 그 본인이 있는 쪽에서 가까운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뭐 예. 1층에 가깝다면 1층으로 대피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옥상에 가깝다면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혹시나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면 이 피난용 승강기는 그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그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해서 대피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옥상이 가까운 분들은 무리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예. 옥상에서 연기 흡입을 막고 예. 그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좀 건물에 갇혔을 때 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계단으로도 대피가 불가능하고 뭐 피난용 승강기로 대피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 일단 그쪽이 화염이 더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하면 예. 섣불리 출입문을 열지 마시고 예. 일단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그 연기를 그 옷가지 등으로 막고 예. 베란다가 있다면 베란다에서 아니면 그 대피 공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건물 내에 다 실마다 다 있는데 보통 예. 그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요. 예.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베란다도 없고 뭐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예. 일단 욕실로 들어가서 욕실에 가서 욕실에 있는 물을 모두 틀어놓고 예. 또 환풍기를 켠 상태에서 그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건물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뭐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그냥 입과 코를 막는 것보다는 예. 이것들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으면 연기가 흡입되는 것을 훨씬 더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수건을 적셔서 입과 코를 막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는 최대한 낮춰라. 예. 일반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의 경우 그 베란다나 테라스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화재 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현행법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피난안전구역이라고 예. 보통 뭐 15층마다 어떤 경우는 한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안전구역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당 건물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재난 상황에 주민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스웨덴처럼 임시 거처가 마련이 됩니까? 네. 그 보도에 의하면 그 임시 거처가 마련이 되었는데 예. 뭐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호텔에 예. 아마 숙식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논란이 돼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숙식을 제공하는데 예. 또 호텔에 또 숙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논란이 되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죠? 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